닥터킴의 은밀한 궁금증 시즌2의 산부인과 전문의 김정현, 상담심리사 박지혜, 성인용품샵을 운영 중인 조혜진입니다. 어떤 사연이 들어왔는지 우리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신혼 1년차 새댁입니다. 저는 학창시절 때 성폭행 당할 뻔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와 고등학교 1학년 때 길 가던 행인에게 납치되어 다행히 성폭행을 당하진 않았지만 그 후로 성행위 자체에 트라우마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20살부터 지금까지 연애 경험은 4-5번 정도 되는데 섹스 경험은 10번도 채 되지 않습니다. 분위기가 달아오를 때마다 솔직하게 거부감을 표현했고 남자친구들은 이해해주며 가슴과 성기만을 애무해 주었어요. 그렇게 섹스 없이 애무만 받으며 연애한 지 11년째. 결혼을 하게 됐는데 남편은 애무보단 섹스를 더 좋아해 저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전 애무를 받다가 오르가즘을 느끼면 섹스 없이 그냥 잠들고 싶은데 남편은 섹스로 이어가고 싶어 해요. 이런 걸로 몇 번 싸우다 보니 성관계는커녕 스킨십도 전혀 없이 누워서 자는 나날들이 길어졌어요. 이러다가 별거를 하게 되고 혹여나 갈라서게 될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남편은 이제 저를 봐도 설레지 않는데요. 저희 모두가 만족할 방법이 없을까요? 어렸을 때 좀 잘못된 경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으신 거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잖아요, 그죠?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법률적인 용어로는 강간미수죠. 그러니까 그런 사건에 2번 정도 노출이 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명을 위협하는, 그러니까 외상, 그러니까 즉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어요. 성관계를 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는 건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 아마 성관계를 할 때 그때 느낌들, 그때 경험들이 다시 재현돼서 몸이 얼어붙는다거나 그 사람처럼 뭔가 이렇게 느껴진다거나 그래서 그 행위를 회피할 수가 있어요. 그게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주위 사람들에게 알렸는가? 적절한 심리 치료적인 도움을 받았는가? 그래서 충분히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소화할 만한 시간을 가졌는가? 아마 그러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금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지금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그 사건을 소화하는 작업들, 그 사건을 내가 정리하는 과정들이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리 상담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네. 왜냐면 너무 큰 트라우마이기 때문에 그때 느꼈던 분노감, 수치심, 슬픔 이런 거를 충분히 표현해보고 그리고 이게 내 탓이 아님을 인정을 해야 돼요. 사실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자기 비난을 되게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혀 내 탓이 아니었다라는 걸 진심으로 수용하는 과정. 내가 결국 살아남아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남편한테도 이야기하지 않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도 전 들더라고요. 사실 이거를 꼭 얘기해야 된다 만다는 이제 본인이 결정하실 문제라고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조금 더 나을지를 결정해 보시기를 바래요. 그게 일단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관계에서 본인은 오르가즘을 느끼고 남편은 욕구 충족이 지금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는 남편은 굉장한 거절감, 수치심, 거부당했다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상태로 가면. 그래서 꼭 자기 작업을 하시고 남편과 건강하고 행복한 성관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것도 문제긴 한데 일단 현실적으로 지금 부부 생활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둘 다를 만족시키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여자분이 삽입선교를 지금 되게 거부하는 상태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편안한 상태에서 이제 클리토리스 자극을 해보고 그러다가 좀 준비가 되었으면 손가락이나 아주 친근한 도구를 사용해서 삽입선교를 좀 점점점 해보는 이런 방법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또 두 번째로는 여자는 음액에서 오르가즘을 느끼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만 남자들은 대부분 사정을 통해서 오르가즘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본인의 성적 쾌감만을 생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저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은 외부의 클리토리스나 애무를 받으면서 남자분은 어떤 섹스 토이 같은 걸 이용해서 사정을 유도하거나 뭐 이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떤 그런 도구를 사용하는 게 있나요? 이런 상담 아닌 상담을 하시는 손님들이 되게 많으세요. 일단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섹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서 이거를 재밌는 게임처럼 이렇게 본인이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네. 먼저 추천을 드리는 게 일단은 분위기가 중요하잖아요. 향수인가요? 네. 이런 이제 페로몬 향수를 오늘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 향이 나면 오늘이야. 그쵸. 페로몬이면 사실 이렇게 약간 성적으로 유도하는 이런 작용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능적으로 끌리게 만드는. 이거는 남자분 페니스를 여기 이제 홀에다가 끼워서
켜게 되면 클리에 닿을 때마다 진동을 같이 느끼면서 쓰실 수 있고요. 좀 더 남자분이 사정을 좀 빨리 하는. 요것도 남자분의 마찬가지. 성기에 끼워서 여기는 클리토리스를 자극해 주는 건가요? 네.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네. 그죠? 이게 강도가 조절이 되네요. 이게 방수 제품이라 뭐 물속에서도 쓰실 수 있고 해서 재밌게. 맞아요. 샤워를 하면서 뭐 서로 이렇게 거품을 내주거나 네, 하면서 어쨌든 서로의 몸을 터치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고 즐거움을 얻을 수 있고 그렇게 차근차근 나아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한 번에 사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결을 해가시면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은 성폭력 후에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분의 사연에 대해서 고민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또 성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익명 보장이 되기 때문에 마구마구 사연 보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닥터 킴의 은밀한 궁금증은 계속됩니다.